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큐브랑 전혀 관련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영상 제목은 분명히 코로나 치료 후기 이런 건데 갑자기 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큐브를 들고 막 뭔가를 샬라샬라 떠들고 있으니까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영상 끄지 마시고요. 네, 오늘 내용은 코로나 치료 관련해가지고 체험 후기가 맞습니다. 네, 맞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큐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주저리 떠드는 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눈에 보이는 이 큐브 있잖아요. 요 큐브 섞어가면서 요 큐브 그냥은 손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겪었던 얘기를 갖다가 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겪었던 일을 좀 간단하게나마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그래도 이제 저처럼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럼 길어지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썰을 풀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제 세 가지는 명심을 하세요. 첫 번째, 코로나19는 일단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무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제 증상이 이제 별로 없는 걸 경증이라고 하잖아요. 경증일 수도 있어요. 상관이 그러니까 경증일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다? 안 걸리는 게 최선이고요. 혹시 이제 집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같은 생활 공간 내에 이제 어린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걸리지 않는 게 일단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래요. 두 번째,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 씻기 하는 거. 워낙 이제 사실 요즘 분들은 다 그렇게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애가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음성이었던 제가 이제 거기 따라가게 됐거든요. 같이 격리를 하고 왔는데, 솔직히 이제 이 코로나19를 걸리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만약에 제가 끝까지 음성을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제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솔직한 그냥 저의 감상평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맞을 수 있다면 백신은 반드시 맞으세요. 정말로. 이제 마스크랑 솔직히 아무리 잘해도 제가 진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성이 됐다? 역시 이거는 백신의 힘이 가장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워낙 백신이 부작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맞으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백신 접종이 어쨌든 굉장히 큰 메리트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걸 맞을 수 있다면 맞는 걸 추천드린다 라는 거, 요 세 가지 먼저 명심하시고, 자, 이제 본격 썰을 좀 풀어보면,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애가 둘이에요.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이제 20개월 정도 됐는데,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유치원에 갔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애를 찾아가래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마음을 추스리면서 애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상황은 연락받고, 이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제 바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죠.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밀접 접촉 대상자라고 불려요. 이름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밀접 접촉 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다른 가족이랑 완전히 공간이 분리돼가지고 생활하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별일 있겠냐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둘째가 20개월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오빠랑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남매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맨날 오빠 하면서 맨날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갖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정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이 돼가지고, 9시에 안 나오더라고요. 10시가 넘어서 한 10시 반쯤 된다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확진이랑 환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패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20개월 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저 와이프, 20개월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가 쪽, 그다음 외가 쪽,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까지 모두 PCR 검사를 받았고, 제발 음성 나와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확진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이제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따져봤는데, 제일
그러니까 좀 추리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 경험상이고 제가 검색한 결과에 따라한 거고, 또 11월 1일부터 방역후에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격리되는 방법이 총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한다라는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집에 어린 아이가 있고 이제 아기가 있는 거죠.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양성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사실 집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자가격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는 경우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없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증상이 없거나 이제 무증상이라고 하죠. 무증상이거나 경증상, 증상이 이제 뭐 열이 있는데 뭐 미열이 난다거나 뭐 아주 살짝 기침이 있다거나 이렇게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생활치료보호센터라는 곳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증상이 이제 꽤 열이 막 고열이 난다거나 이제 뭐 기침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생활치료보호센터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격리가 돼요. 그러니까 총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 이제 내가 확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게 되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밀접 접촉을 했대요. 그래 접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은 되겠지만 대부분 내가 확진이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러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검사를 받게 되면 그때 이제 딱 뭐야, 나 별로 열도 안 나는데 갑자기 내가 증상이 뭐야, 뭐 그거래, 뭐 확진이래, 이런 식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생활치료보호센터라는 거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처럼 이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죠. 제가 6세니까 6살이면 혼자서 뭐 다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보호자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같이 격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 판정이 되고 나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3가지가 있다. 먼저 알아두시고,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랑 좀 병원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희 애기는요, 생활치료센터랑 그 병원을 둘 다 경험을 했어요. 이제 원래 저희 애가 이제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결정되고 나서 이제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입소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 워낙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룻밤 지나고,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좀 들어간대요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애가 열이 막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잖아요. 39도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입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가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보건소에 연락이 엄청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연락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 서울은 뭐 다산 120, 뭐 다산 콜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곳에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보고서 연락이 안 된다. 이 번호로 해는 안 된다. 다른 연락처 달라. 그러면 연락처를 또 딴 걸 줘요. 그러면 거기로 연락해 보시고, 아니 이걸로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 막 그러면은 또 딴 것도 연락처 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와이프가 막 엄청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막 비상연락처, 당직실 연락처 막 이런 거 받아가지고 결국은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가지고 좀 빠르게 병원 결정이 돼서, 왜냐면 이제 20개월 동생이 있어서 좀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고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치료센터랑 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생활의 편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치료보호센터는요, 세면도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면도구부터 해가지고 다 줘요. 다. 뭐 휴지, 수건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줍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뭐 따로 사실은 별로 챙겨갈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그에 반면에 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도 마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확실하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들어간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복조차 안 줘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는 환자복을 줬다고 해요. 환자복을 줬는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입원하셨다 뭐 하셨다 하니까 하시다 보니까 이제 환자복조차 안 주고 이불만 줍니다. 그래서 이불 이제 자기가 사용할 이불이나 이런 거 다 챙겨오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다 챙겨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뭐 이불뿐만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세면도구부터 수건부터 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비계 하나 있습니다. 비계 하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병원에서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퇴원을 할 때
이거를 다 그거 해야 된대요. 다 버리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특히나 옷까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처음에 이런데 세균들이 막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서라도 다 갖고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버리고 올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알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 병원은. 그리고 이제 또 생활치료보호센터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거기도 원칙은 다 버리고 나서 병원이랑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맘먹고 난 이 옷은 못 버린다 막 이럴 수는 너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게 막 너무 고가의 옷이다 못 버린다 그러면 옷도 가지고 나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본인들이 책임은 안 진다고 합니다. 안 지고 웬만하면은 두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거기 말로는 뭐 바이러스가 옷 같은 데 있을 때 이거를 완전히 없애려면 뭐 70도 이상의 뭐 알코올에 어떻게 세탁을 어떻게 하고 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리고 가래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으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는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우리가 저 병원 입원 같은 거 혹시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이다. 보통 4명, 5명 있으면 왜 커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개인적인 뭔가 이제 이런 공간이 좀 그나마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예 없어요. 일단 간호사분들이 맨날 오지 않고 딱 하루에 정해진 3번 또는 4번 요런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때 아니면 밤 자기 전에 뭐 요럴 때 한 번씩만 들어오세요. 완전히 중무장을 하시고 그리고 입원실 자체가 음압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자체도 못 나가요. 병실 내에서만 있어야 돼요. 환자들은.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연락은 전화기 하나로만 연락을 하고요. 나머지 CCTV를 통해서 계속 관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환자가 증상이 급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CCTV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실지 예상이 되세요? 여러 명 함께 지내는데 커튼도 하나 없이 완전 노출되고 거기서 10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장난 아니겠죠? 더군다나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병원까지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는 게 그래도 병원으로 가실 분들은 조금이나마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생활치료보호센터랑 병원의 공통점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이 됩니다. 또 먹는 건 다 도시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나오고 도시락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만 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애도 잘 먹었고 이게 이제 소아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식 해가지고 이게 어른 거랑 애들 때 구분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애가 밥을 그렇게 막 잘 먹는 편이 아닌데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설명 좀 드려야 되지만 병원에 있다가 증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치료보호센터로 이제 거꾸로 이동했어요. 보통은 생활치료보호센터에 있다가 증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거꾸로 이동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둘 다 경험을 하게 됐는데, 도시락의 내용은 차이점은 있지만 둘 다 기본적 퀄리티는 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또 필요한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 같은 경우는요, 택배를 통해서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마트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웬만한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막 어려움이 막 있건 하지는 아마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로 사셔서 어차피 다 버리고 나와야 되니까 웬만한 거는. 그래서 소량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이점 하나가 또 있네 생각해보니까. 도시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치료보호센터는 그러니까 저도 공짜, 보호자도 공짜, 확진자였던 제 아들도 공짜인데 병원에서는 보호자식은 또 돈을 받더라고요. 그게 한 끼에 6,000원씩 해서 8개 먹었나? 48,000원 어쨌든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병원마다 다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도 있었다라는 점. 그럼 이 정도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마스크랑 손 씻기 그리고 백신을 좀 강조한 이유들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이걸 또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긴 하네요. 일단은 저희 애가 이제 어려서 제가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음성이지만 함께 격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짜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왔어요. 정말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왔는데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보지만 제가 음성 판정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게 기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이런 위기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마스크랑 손 씻기 그리고 백신의 힘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제 구구절절 풀다 보면 이제 1시간도 모자랄 만큼 진짜 상황이 많았는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 일단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병원에 들어갈 때 구급차가 왔어요. 이제 그거 저희가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급차를 보내줘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왔는데, 이때는 이제 저랑 저희 애기만 거기를 탄 게 아니라 다른 양성 환자분이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떤 병원에서 그 환자분을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저희를 두 번째로 픽업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같이 타고 오셨던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약간 요양병원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불이 있었는데 이불이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제 이미 마스크를 벗고 계셨어요. 제가 타려고 했을 때. 그럼 이미 그 할머니가 마스크를 벗고 그 좁은 차 안에서 한두 시간을 타고 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타고 가면 마스크 쓰고 가셔야 되는데, 막 옆에서 구급대원도 강조를 하셨어요. 할머니 쓰셔야 된다고. 안 쓰시면 안 된다고. 여기 음성이시라고. 근데도 타고 출발하고 조금 있다 마스크를 쓱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저도 막, 아니, 쓰세요. 쓰셔야 돼요.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고 막 헤헤 웃고 막 그냥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구급대원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 구급대원분이요, 같이 뒤에 타지 않고요, 그 앞에 운전석 쪽에 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벗고 계신다, 안 하신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출발한 지 5분 됐나? 그래 멈춰가지고 결국 세워서 제가 이제 뭐 비닐로 된 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CR 검사 같은 거 받으러 가실 때 보면 전체 왜 얼굴부터 발끝까지 왜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걸 결국은 입고, 마스크도 제가 80을 끼고 갔었는데 94로 바꿔서 주셔서 그거 끼고 그리고 갔는데, 그래도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예상 시간이 1시간 반이었는데 2시간 넘게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일단 좁은 차, 구급차 뒤에 내에서 어쨌든 할머니가 그렇게 막 어쨌든 막 마스크도 벗고 바이러스가 충만한 상황인데 제가 그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여기만 들어도 참 한숨 날 만큼 참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병원 가서도 지금 할 말이 많은 게, 병원에 처음에 갔는데 이게 지금 이제 1인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1인실을 따로 뭐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인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다인실이에요. 다인실이고, 그러니까 5명이서 있는 방에서 음성인 제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는 5인실인 방이었는데, 5인실인 방에서 이미 확진 판정인 아저씨가 2분이 방에 계셨어요. 그러면 그 방에는 확진자가 제 아들, 그 다음에 확진자 이미 아저씨 2, 여기 셋의 음성인 제가 혼자 그 병실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도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음압 처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24시간 내내 확진자 3명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럼 저는 밥 먹을 때는 어쨌든 마스크 벗어야죠. 양치 같은 거 할 때 특히 화장실 가고 간단하게라도 뭐 씻거나 뭐 세수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제가 버텨가지고 결국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가 괜찮아졌으니까 나 이제 생활치료 보호소로 보내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됐던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 음성인 보호자를 따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다녀온 데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거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성이 이제 혹시라도 애가 어리거나 하면은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음성인 보호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따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랑 손 씻기 그리고 백신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지키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좀 가보면,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너무 병원이라는 상황이 보호자인 저한테는 좀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줄기차게 애가 괜찮아진다는 전제 하에, 증상이 없고 괜찮아진다는 전제 하에 그 생활치료보호센터로 옮겨달라. 근데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거꾸로인 경우가 많지,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생활 이제 3일차에 이송 결정이 나가지고 4일 동안 병원에 있다 4일차에 이제 생활치료보호센터로 가서 10일 동안 격리 후 해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입소 전에는 진짜 전혀 알지 못했던 이제 상황을 또 하나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확진자들이 10일 동안 격리하고 나면은 격리 해제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격리 해제할 때 당연히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제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 10일 동안 마지막 1, 2, 그러니까 8일차나 9일차부터 약 복용 같은 거 없이, 뭐 해열제라든가 기침약 이런 거 없이 증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PCR 검사 없이 바로 퇴소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의아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판정이 되냐면은, 그 10일 후에 10일 격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격리 해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거기 퇴소해가지고 혹시라도 불안해서 검사를 받아보면은 양성이 나올 때도 있대요. 양성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양성이지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은 찌꺼기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가 없이 바로 나와서 일상생활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격리해제가 10일 동안 격리해제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호자로서 음성인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바로 10일 전이면 10일차에 나간다 그러면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음성을 받지 못하면 저는 퇴소가 불가능합니다. 퇴소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애는 퇴소하고 저는 10일 동안 격리가 연장이 되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일 동안 새로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거고, 아니죠. 자가격리가 아니죠. 그냥 격리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는 또 부모랑 같이 10일 동안 격리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신을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백신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꽤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되게 좁은 공간 내에서 이게 같이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스크, 손 씻기, 백신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병원이랑 생활치료보호센터랑 좀 다른 게 있을 게 또 하겠지만, 그 생활치료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7일차 퇴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예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생활치료보호센터에서 맨 처음에 안내책자에 이게 다른 건지 저희만 그런 건지 딴 데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7일차에 일단 퇴소가 가능하대요. 퇴소가 단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퇴소는 불가능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 퇴소가 가능하고, 대신에 퇴소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집에서 추가로 자가격리를 3일을 더해서 10일을 채우는 건 똑같아요. 다만 어쨌든 간에 집에서 다 끝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생활보호센터 끝까지 할 거냐, 아니면 집에서 3일하고 생활보호센터에서 7일 하고 할 거냐,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20개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일을 꼬박 채우고 했고, 당연히 혹시라도 집에 어린 아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꽉 채우고 퇴소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꽤 그걸 채우고 퇴소하시는 분이 꽤 있다고 해요. 왜냐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치료보호센터로 이관이 먼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 거기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병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계시던 분들과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생활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대충 제가 그냥 혼자 알아낸 거는 뭐냐면 이분들은 병원 이제 두 분 다 약간 기침이 심해지셔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막 통화하는 거 얘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입소를 하셨고, 그러니까 두 분 다 5일 동안 무슨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 그래서 주사를 뭐 5일 동안 맞고, 그 다음에 약도 처방 받으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런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5일 동안 받고, 그 다음에 뭐 호흡이 어려우면 호흡기 치료, 산소 치료 같은 것도 주는 것 같아요. 코에다 뭘 꽂고 계시는, 처음에 같은 어떤 분이 꽂고 계셨거든요. 그럼 나중에 갖다 풀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5일이 끝났잖아요. 약물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완화가 되고 하면은 이제 엑스레이 검사하고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 괜찮다, 깔끔하다 싶으면 역시나 병원에서도 PCR 검사는 따라하지 않고 10일 격리 기간을 채우고 퇴원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이거 큐브도 맞추면서 막 말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뭐 정리가 된 것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진짜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들, 그리고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마스크 잘 쓰시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라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른이 걸리게 되면은 어쨌든 뭐 자기 혼자 가가지고 어쨌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처박혀가지고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처박혀가지고 TV도 보고 좀 휴식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면 그나마 버틸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진짜로 애가 걸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애가 그 10일 동안 그 버티는 게 너무 가혹합니다. 웬만하면 또 왜 여러분은 부모님들은 저희 집은 특히나 그러거든요. 애한테 웬만하면 그거 많이 TV 같은 것도 막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애가 안 걸리게 하려면은 어른이 조심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코로나 안 걸리게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스크 잘 쓰시고 백신 맞는 거 맞으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백신도 좀 꼭 맞으셔가지고 안 걸리게 전부 다 모두 예방을 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계셨던 분들, 두 분 아저씨들 보시면 한 분은 그냥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그냥 치료받고 잘 이겨내신 것 같은데, 다른 한 분은 그래도 주사가 마지막 제 퇴원할 때 5일차 주사가 끝났었고 약 치료도 끝났는데 증상은 따로 없지만 계속 기침도 하시고 좀 몸이 되게 쑤셔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아이고 소리가 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최선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서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